적절박스 가상머신 켜고요. 켜지면 푸티로 접속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트 새로 2, 3 뚫어놨던 거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엔진X 활성화까지 하면서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포트는 하나만 남아있을 거고 일단 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한번 해주고요. 엔진X 상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엔진X 지난 시간에 이네이블 해가지고 활성화까지 했으니까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켜져 있습니다. 이네이블 한 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따로 엔진X를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게 해놨습니다. 문제없이 웹서버 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랜카드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랜카드 온부트 옵션을 yes로 바꿔줬으니까 그렇게 했고 실제로도 확인을 해보죠. EMP0S3 켜져 있죠. 그러면 현재 보이는 이 푸티 화면이 웹서버가 된 건가요? 분당에 있는 강원도 IDC 같은 데 있는 웹서버가 된 걸까요? 이거는 웹서버가 된 게 맞습니다. 단지 서버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코드로 짜놓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올려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는 웹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가 있으니까 진짜로 웹서버에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외부에서 웹서버로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해봤고 IP는 수동 IP가 아니라 자동으로 부여된 IP죠 이제. 그러면 포트 사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도 해봤고 레스텟 NLP 많이 나오니까 레스로 해서 가야죠. 그래서 PID와 그 PID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그랩으로 해서 보고자 하는 거 엔진X 쓰면은 엔진X가 몇 번 포트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죠. 22번은 SSHD였죠. 서버의 포트. 따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 엔진X도 웹서버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정해진 80 포트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에 16이 아니라 1호죠. 80 포트 여기로 접근하면 가능해야 하는 건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은 생략 가능한데 지금은 이 80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브라우저는 바깥 세상이죠. 바깥에서 여기 안쪽 세상으로 접근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려고 할 때 안 되죠. 계속 무한 로딩 중이죠. 안 되는 이유는 배웠죠. 바깥 세상에서 안쪽 세상으로 직접 못 붙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웹서버 프로그램도 어쨌든 여기 엔진X에서 아니지 리눅스에서 설치한 엔진X도 안쪽 세상에 있잖아요. 가상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직접적으로 못 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바깥 세상이 있고 이 안쪽에 또 컴퓨터가 있죠.
근데 이 컴퓨터 안에는 OS가 하나 있고요. 이 OS는 운영체제고, 이 운영체제 안에 어, 운영체제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걸 버추얼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버추얼 박스. 그럼 버추얼 박스 안에 가상 컴퓨터를 또 여러 대 만들 수 있다 했죠. 근데 지금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어,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CentOS, 리눅스를 설치했죠. 음.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던 크롬 웹 브라우저 화면이 바깥 세상인데, 바깥 세상에서 이 안쪽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뚫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된다면 해야 되는 게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떠올렸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 지금 이렇게 그림은 되게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어,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려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어, 안쪽 세상에서 지금 이 안에 리눅스가 있잖아요. 리눅스 안에 엔진엑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진엑스. 엔진엑스가 있는데, 어, 엔진엑스가 지금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리눅스한테도 포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리눅스 안에 있는 포트가 웹서버 어디로 뚫려 있다 했죠? 리눅스에 뚫려 있는 이 포트는 80 포트로 되어 있죠. 80 포트. 80 포트로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80 포트입니다. 바깥쪽에 크롬 브라우저가 있다 했죠. 이건 외부 세상이니까 크롬이라 말고 그냥 브라우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붙으려고 하냐면 여기로 붙으려고 해요. 왜냐면 EMP0S3이라는 랜카드 IP에다가 뒤에 80 포트 썼으니까 이렇게 붙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직접 붙을 수 없으니까. 뭐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도 안 돼서 푸티를 통해서 윈도우에 있는 포트에서 이쪽으로 갔잖아요. 여긴 80이지. 22번 포트로 갔죠.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브라우저에서 내부에 있는 웹서버로 접근할 때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니까 버추얼 박스 하나 열고 포트 포워딩 설정에서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이름은 HTTPD라고 하겠습니다. 호스트 IP 똑같이 할 거고 게스트 IP 아니다, 게스트 IP 하기 전에 호스트 포트. 자, 호스트 포트는 몇 번으로 하면 될까요? 그림을 잘 보세요. 브라우저에서 윈도우에 보낸 다음에 윈도우로 보낸 포트가 80 포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는 상관없죠. 원하는 거 뚫으시면 됩니다. 80으로 해도 되는데
80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기본 웹서버 포트니까. 그리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쉽사리 하지 않을 것 같은 포트로 하시면 돼요. 8010으로 하겠습니다. 게스트 IP에는 정해진 게 있죠. 왜냐면 리눅스 안에 있는 엔진엑스로 보내야 되니까. 포트는 80이죠. 줄둘이 아니라 22가 아니라 80이에요. 리눅스 서버가 아니라 리눅스 서버 안에 있는 웹서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웹서버의 포트는 80으로 뚫어나기 때문에 게스트 포트에 80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 이 뒤에다가 좀 자세하게 포트 번호까지 좀 써주도록 하고 확인 2번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생긴 건데,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간 또 기다리면. 그러면 리눅스에 접속할 때도 그 서버에 원격 접속 안 될 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버 내부 문제냐 아니면 서버의 외부 문제인가. 먼저 내부 문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문제 확인할 건데 이거는 근데 확인했죠. 이걸 통해서 엔진엑스 켜져 있고 실행 중인 거 확인했고 랜카드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IP도 우리는 제대로 입력했고요. 그리고 접속 정보도 문제 없는 게 포트랑 PID 번호 이런 거 확인까지 했고, 그러면 전에 수동 IP로 변경하자마자 접속이 안 됐던 이유가 처음에는 IP가 10.0.2.15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IP 변경해서 16으로 가야 하니까 바꿨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초기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서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부에서 이 리눅스 서버에서 웹서버로 접근 가능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필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푸티를 이용해서 리눅스 접근할 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리눅스 설치하면 내장된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원격 접속 가능했던 건데 그게 SSH죠. SSH. 여기서 D까지 붙여서 알고 있기로 했죠. D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SH라는 게 있으면 원격 접속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볼 건데 프로토콜. 자,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계에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통신하는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 그래서 뭐 DHCP 같은 거 할 때도 봤죠.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체계인데 우리가 원격 통신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이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뭐죠? 우리 상황으로 따지면 클라이언트는 푸티예요. 푸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서버 자체가 이 리눅스가 아니라 리눅스 안에 있는 SSHD죠. 그래서 원격 제어 클라이언트가 푸티고
서버는 SSHD라는 거. 클라이언트인 푸티를 통해서 SSHD 리눅스 안에 들어있는 서버로 접근한 겁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랑 서버의 차이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식당이라고 보면 돼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자, 이 푸티의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는 거죠? 얘는 이제 서버 외부에서 서버 내부죠. 근데 이게 푸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SSH라고. SSH라고. 그래서 이것도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고요. SSHD랑은 다른데 엄청나게 다른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 SSH가 원격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전시화면으로 놓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아웃바운드, 나가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나가고 리눅스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서버 외부, 내부 뭐 이렇게 했다 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라 현재 위치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SSHD는 인바운드죠. 반대니까. SSHD는 SSH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프로세스고요. 이게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원격 접속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SSHD는 인바운드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SSH가 리눅스 안에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서버 내부에 있는 SSH를 사용해서 서버 내부로 접속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안 됐죠. 이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간 건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서버 내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서버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SSH를 통해서 서버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건데 윈도우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에서 윈도우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 환경은 리눅스니까 리눅스에서 리눅스. 그래서 내 컴퓨터로 핑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안 될 리 없잖아요. 막힌 게 없으니까. 이 비슷한 거를 리눅스 환경에서 해보는 거예요. SSH 하고 여기다가 이제 IP를 쓰면 돼요. 자기 자신의 IP.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두 개 더 있죠. 로컬 호스트랑 127.0.0.1이죠.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연결할 거냐고. Are you sure want to continue connecting? 연결할 거면 yes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결된 뒤에 처음의 상태예요. 처음 상태. 푸티 처음 켰을 때 로그인 하기 위해서 뭐 세션 창에서 뭐 우리가 저장해 놓은 세션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위에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떠 있고 유저 뭐 이렇게 돼 있고
패스워드 막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돼요. 그럼 이제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세션 같은 거 보면은 사용자 지정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이거 쓰면은 코리아 IT 계정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SSH 입력하고 루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루트로 들어가려고 한 거니까 루트에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이제 루트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IDC에 있는 서버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한 거죠. 이 안에서 IDC 안에 있는 PC에 접근 요청했고 승인돼서 로그인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문제 없었으니 잘 된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스템 스테이터스 엔진X 이거 했을 때 안 켜져 있었겠죠. 안 켜져 있었으면 내부에서 내부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웹서버 자체가 꺼져 있어서 못 가니까. 근데 지금은 켜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죠. 가능했다는 건 내부 자체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번 들어왔으니까 두 번 엑시트 하면 나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꺼지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버추얼박스 띄우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로 접근은 가능한지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웹서버로 접근할 때 썼던 명령어 우리가 뭐 입력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다시 부티를 켜야겠네. 가상머신 켜져 있으니까 요청 보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로그인 하라고 했을 때 그 화면입니다. SSH local host yes 하면은 이 로그인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거고 이거는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나올 때 엑시트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들어간 만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 접근은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 진짜로 웹상에서 안 켜졌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니까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HTTP 프로토콜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이거는 브라우저만 떠올리면 돼요. 뭐 브라우저에 이런 거 있죠? 크롬, 뭐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 이거는 따로 써주죠. 서버는 뭘까요?
서버는 웹통신이니까 설치한 엔진엑스나 뭐 아파치 이런 데로 가야죠. 웹서버로. 그런 거 다 통신이 가능하고요. 국내 웹사이트 중에서 뭐 네이버는 뭐 어떤 웹서버가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뭐 엔진엑스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웹서버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웹서버 역할이니까.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접근하는 방식. 리눅스에 내장된 SSH로 리눅스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듯이 리눅스에도 브라우저가 있으면 내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브라우저라는 게 뭐 외부에서도 쓸 수 있지만 내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에 푸티 같은 CLI 환경에서는 얘네 두 개 같이 뭐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 건 못 쓰죠. UI가 있으니까. 근데 리눅스 안에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wget입니다. wget. 얘가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근데 그렇게 막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는 않고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wget을 통해서 리눅스 안에서 웹서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wget 쓰고 포트까지 이렇게 명령하면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SSH는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서버상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웹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 리스폰스 했을 때 205K가 나와야 성공한 겁니다. 웹통신에서 그 HTTP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not 또는 이게 500인가? 500대가 배드 게이트웨이인가 뭐 아무튼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건 에러예요. 404나 403 이런 것들은 200은 성공한 거고 그래서 상태 코드 200이 성공이다. 그리고 보면은 뭐 index.html 같은 게 저장됐다고 나오죠.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이죠?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dex html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부 문서예요, 이게. 본인이 좀 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HTML 이 파일 형식이 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태그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이런 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HTML이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의 그 골격 구조를 담당하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부에서 화면도 잘 보이고 있고 근데 외부에서는 여전히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 8010이지 지금도 안 되죠. 포트 포딩을 해서 포트를 8010으로 입력했다 해도 안 되죠. 포트 포딩은 문제는 없습니다. 호스트 포트가 우리가 8010으로 해놨고 로컬로 들어가면 당연히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래도 일단 내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여기를 보면은 리눅스 안에 SSH라는 프로그램에서 SSH는 이걸로 얘를 SSH라고 할게요.
SSH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엔진X 이런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wget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80 포트에 있는 포트로 갔더니 엔진X로 연결됐죠. 그래서 HTML 문서를 본 거고요. 205K 얘를 보고 saved index.html 그걸 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좀 포트 포워딩을 했음에도 8010에서 우리가 여기를 8010으로 뚫었어요. 8010에서 80으로 못 가요. 그렇다는 건 연결 문제라는 거죠.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볼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안쪽 세상의 벽 여기만 넘으면 접속 가능했는데 웹서버는 또 안 되고 있죠.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사이에 이런 선이 있어요. 이런 방어막 같은 게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파이어월입니다. 방화벽. 리눅스 안에 기본으로 있는 방화벽입니다. 이거 말고 파이어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포트에는 한 1번부터 65,000번대까지 있다고 했죠. 그 포트가 다 뚫려 있으면 서버에 아무나 다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포트를 막아 놓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포트의 사용을 일단 막아놓고 가요. 그러면 포트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얘가 막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을 끌 건데 이 끄는데도 명령어가 있어요. 끄기 전에 파이어월의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파이어월 D까지 붙여야 돼요. D까지. 방화벽 이름은 파이어월이 맞는데 확인할 때는 D까지. 그러면 방화벽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밖에서 웹서버로 들어올 때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웹서버가 막혀 있어가지고. 아니, 포트가 막혀 있어갖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끌 건데, 자, 끄는 거는 스탑이에요, 스탑. 종료할 거니까. 잘 이거는 수도를 써야 되네. 그러면 이제 다시 상태를 확인해 보면 꺼져 있죠. inactive, dead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파이어월 이거 방화벽 안 쓸 겁니다. 왜냐면 방화벽이라는 건 없으면 위험한데 웹방화벽의 경우 특히 보안사항이 없으면 위험에 더 취약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어월은 대부분 안 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서버가 IDC에 있잖아요. IDC에서 걔네들이 사용하는 웹 방화벽이 따로 있습니다. IDC마다 다른데 거기서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웹 방화벽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정보 관련이면 정책이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래서 방화벽을 따로 쓰기 때문에 이건 안 써요. 그것만으로도 파이어월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더 좋은 게 있고 그래서 다 꺼놓고 IDC에 있는 방화벽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켜지게 할 건데 disable이에요. disable입니다. 스펠링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껐다가 켜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리무브드 뭐 이렇게 나오죠. 부팅돼도 다시 안 켜져요. 그러면 이 방화벽은 없어진 거죠. 내부에서 접속 가능한 거 확인했고, 외부에서 안 되는 거 포트 포워딩으로 해결했고, 방화벽이 최종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그것도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죠.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index.html 이거를 웹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시면 이 타이틀 태그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나오는 게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뭐 태그에 대한 정보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가 EQ CDS 페이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죠? 이게 그 결과물이고. 그래서 웹서버랑 통신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명령 ssh 그리고 local IP 요거는 내부에서 sshd 서버 유효성 테스트 잘 돌아가고 있나 wget http local IP 슬래시 2개 빠졌죠. 그리고 포트 번호. 자, 이거는 내부에서 웹서버 접근한 거. 자, 근데 여기서 이 명령어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http 하고 이거 얘 생략 가능하고 그리고 또 기본 포트 생략 가능. 그리고 파이어월은 리눅스에 내장된 방화벽. 얘의 역할은 포트 사용 제한. 모든 포트라고 하죠. 모든 포트 사용 제한 정도로 정리는 이 정도로 할 거고 다음에 할 거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실습인데 이것도 웹서버로 들어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죠. 잊어버리기 전에 최초 상태로 들어가서 외부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죠. 외부에서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여야 됩니다. 최초 상태로 돌아갔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고정 IP 방식은 제외 수동 IP 있죠? 아시겠죠?